라스푸틴과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리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 말기의 신비주의자로 러시아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라스푸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종교적 계시를 받고 수도승 같은 방랑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정식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러시아 정교회의 신비주의적 전통을 따르며 기적을 행하는 성자처럼 여겨졌다. 라스푸틴은 1905년경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귀족들과 교류하게 된다. 당시 러시아 왕실은 물론 귀족들은 신비 사상에 빠져 자신들을 신에게 연결시켜줄 선지자를 계속 찾았다. 니콜라스 황제는 신이 정신 나간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계시한다고 믿고 계속 미치광이들을 불러들여 내정과 외교 정책에 관해 상담을 받았다. 이런 우유부단하고 주술적인 황제의 정신세계에 딱 알맞은 인물이 라스푸틴이었다. 그는 황태자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의 극심한 발작을 효과적으로 진정시킴으로써 황제 부부의 큰 신뢰를 받게 된다. 당시 황태자는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은 빅토리아 여왕 등 유럽 왕가에 널리 퍼진 왕가의 유전병이었다. 당시 궁정의사들이 황태자를 치료하기 위해 신약이었던 아스피린을 사용했는데 아스피린은 효과 좋은 혈전 용해제이기 때문에 혈우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당시 혈우병을 앓던 알렉세이의 출혈이 멈추지 않자 황후는 절망에 빠졌고 라스푸틴이 기도를 통해 그의 상태를 호전시켰다고 전해지는데 아마도 라스푸틴이 치료를 맡으면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궁정의사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 큰 치료 효과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라스푸틴은 황태자를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행동으로 주술에 빠져있던 황제 부부를 사로잡았으며 얼마 후 러시아 황실의 실세로 자리 잡게 된다. 그는 황제 부부의 신임을 얻은 뒤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정부 관료의 임명과 해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귀족들 사이에서는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선이 많았다. 라스푸틴은 성직자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음주와 여성 편력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그는 귀족 여성들과 스캔들에 휘말렸으며 성적인 방탕함이 문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귀족들과 교회는 그를 위험한 존재로 여겼다. 러시아 귀족들이 라스푸틴의 횡포에 대해 항의하고 축출할 것을 건의한 적이 몇 차례 있었지만 오히려 건의한 귀족들이 정계에서 은퇴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만큼 라스푸틴에 대한 황제 부부의 신뢰가 매우 강했던 것이다. 이제 라스푸틴은 외교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다. 그는 러시아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철수하도록 황제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를 결정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한다. 러시아의 계속적인 참전이 절실히 필요했던 영국 비밀정보국 내부의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영국 정보국은 라스푸틴이 독일 첩보국과 내통하면서 독일과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황제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러시아가 철수하면 35만 명의 독일군이 서부 전선으로 방향을 틀게 되어 전세가 독일에게 유리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들의 입장에서 라스푸틴은 제거되어야 했다. 1916년 말 영국 비밀정보국의 오스왈드 레이너 대위는 그와 한때 연인 관계였던 펠릭스 유스포프에게 연락을 취했다. 펠릭스 유스포프가 호모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여자 복장을 하는 취미가 있던 건 분명하다. 그의 부모가 딸을 원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펠릭스 공작이 여장을 하고 자란 경험으로 여자 복장을 하는 취미가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라스푸틴이 권세를 누릴 때 펠릭스 공작을 보자마자 당신은 호모 같다. 난 호모를 싫어한다. 고하여 펠릭스 공작의 분노를 샀었다고 한다. 레이너가 유스포프와 접촉한 지 얼마 후 암살 사건이 일어난다. 라스푸틴의 죽음은 1916년 12월 30일에 귀족들의 잔치에 초대되면서 시작되었다. 귀족들은 라스푸틴을 살해하기 위해 독약인 청산가리를 케이크에 넣었으며 와인과 함께 먹였다. 그런데 귀족들의 계산에 의하면 치사량 이상의 청산가리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2시간이 다 지나도록 죽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파티를 즐겼다. 이에 암살을 시도한 황족들은 라스푸틴이 죽지 않자 공포에 떨었다. 이때 암살 계획의 주동자였던 펠릭스 공작이 권총으로 라스푸틴을 쏘았다.
라스푸틴을 쏘고 모두 자리를 빠져나갔으나 외투를 두고 온 펠릭스가 황급히 돌아와 사건 현장을 보니 라스푸틴은 아직도 살아있었고 펠릭스를 보자 그에게 덤벼들었다고 한다. 이때 다른 귀족들이 라스푸틴에게 총을 쏴 맞추었지만 여전히 라스푸틴은 죽지 않았으며 부상을 입고 파티장 밖으로 도주하는 것을 귀족들이 몽둥이와 쇠사슬로 구타한 뒤 말에 묶어 네바강 부근까지 끌고 가 아직도 의식이 있었던 그를 얼어붙은 강 아래로 던져버렸다. 며칠이 지난 후 라스푸틴의 시체를 건져내 조사해보니 치명상은 총상이었으나 사인은 익사로 나왔다고 한다. 라스푸틴의 죽음은 러시아 황실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의 죽임이 있고 다음 해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여 로마노프 왕조는 붕괴하게 된다. 그의 유해는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화형당했다. 라스푸틴은 독일과의 전쟁에 극렬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의 뜻이 관철되었다면 로마노프 왕조가 좀 더 오래 지탱하지 않았을까 싶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러시아가 이때 1차 세계대전에서 발을 뺐다면 제2차 러일 전쟁이 일어나 일본의 한국병합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러시아의 시베리아 군단은 2차 러일 전쟁을 기정사실로 삼고 전쟁을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지나친 상상이 아니다.